역사적 유산에 대해서 작업을 해왔고요. 아시아 식민지와 식민지 후기 역사를 살펴보며 그에 대한 3년작을 제작 중입니다. 이번 전시에서 보여질 3연작 중에 하나인 옥산의 수호자들은 가상현실 인터랙티브 설치 작업으로서 참여 관객이 손에 직접 램프를 들고 대만 옥산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 연극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참여형 작품입니다. 20세기 초 일본이 대만을 점령한 시기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대만의 고산 원주민인 분운족 족장의 가족이 일본인에 의해 살해되었고, 그래서 그는 일본인의 복수를 하려고 벼르고 있었지만 그와 일본인 인류학자 사이에 예상치 못한 우정이 성립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국가적 차원이 아니라 개인들 간의 차원에서 적의 개념을 되짚어보고자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게 했는데요. 학창 시절 일본에 대한 미묘한 역사적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지 역사를 배운 저와 달리 일본 제국주의의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일본 친구들의 역사인식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았고, 곧 일본에 가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인식의 차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진행하면서 일본 학생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역사에 대해 깨달은 한 일본인 친구로부터 뜻하지 않게 자신의 조국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처음으로 제 작업 방식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겪지 않은 이 후손들에게 과연 제가 책임을 물을 자격이 있는지 반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는 일본 식민지 역사를 어떻게 보존하고 있는지 조사하던 중 2010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배경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 같은 공간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는 다행히 전시 방식이 훨씬 개선되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호러 관광지처럼 움직이는 마네킹과 버튼을 누르면 비명 소리가 들리고 사형 체험을 할 수 있는 역사 보존의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결국에는 일본의 무지와 한국의 역사 보존 방식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을 동시에 비판한 이후에 작가로서 뭔가 새로운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았는데 감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그저 다 풀지 못한 숙제처럼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 대만 소수민족 족장과 일본 인류학자 사이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국가 간의 대립의 구조를 넘어서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두 사람이 이뤄낸 우정이 하나의 가능한 제안 또는 답변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풀어내지 못한 숙제를 100여 년 전에 두 사람이 이루어낸 것 같아서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고 싶었습니다. 옥산의 수호자들에 관한 작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작업 자체보다는 작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다채롭고 더 다양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처음으로 소수민족에 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현재 대만 정부에서 인정한 소수민족은 16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소수민족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문자 체계가 없는 소수민족들의 언어가 지금 대부분 사멸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분운족 같은 경우는 문자 체계가 없기 때문에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사회 변화를 겪은 나라로서 세대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고 그 사이에서 많은 문화들이 소멸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대만에 가서 주인공인 분운족 족장 아지만에 대해서 리서치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때 당시 저에게 협력을 해준 대만 인류학자는 리서치가 끝날 기간에 저에게
어쩌면 이 전해오는 이야기 자체가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 아니고 일본 세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라는 해석을 저에게 전해줘서 굉장히 허탈한 마음으로 리서치를 마치고 돌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끝에 결국 다른 출판사에서 출판한 일본 인류학자 모리 우시노스케가 정리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작업에 불꽃을 피워서 작업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을 하면서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VR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기존 작업과 연관이 깊은데요. 2014년에 완성한 모델 빌리지 작업은 1950년대 북한이 인위적으로 만든 선전 마을입니다. 남한에 보여지기 위해서 만든 마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여지기 위한 영화정 세트처럼 만들어졌고, 그것을 보러 가는 관광객들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지는 것을 제공하는 자의 그런 관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차갑고 기계적이고 흑백으로 다뤘던 작품인데요. 그 이후에 DMZ에서 직접 경험을 했던 군인들과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김씨 아저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김씨 아저씨가 수색 대원으로 활동하던 중 경험했던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셨는데요. 그때 김씨 아저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마치 그 아저씨와 함께 그 공간에 있어서 그 공간을 경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존 매체와 달리 공간적 성찰이 가능하고 그의 떨리는 마음과 그때 당시의 감정을 오롯이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매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VR로 작업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까지 VR은 작업 과정도 복잡하고 장비 사용이 불편한 편이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기술적 문제도 빈번히 발생해서 문제점이 많지만, 매체 그 자체만 본다면 제3자의 시선이 나의 시선으로 전환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통해서 기억을 다루기에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VR은 주관적 시선에 대한 찬양입니다. 오랫동안 가상현실에 빠져 있다 보니 역설적이게도 가상현실을 통해서 현실을 재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고 계시는 관객의 몸동작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VR은 철저히 현실적인 관객의 몸과 상상의 공간의 만남이 조화되어 관객이 참여하고 있는 그 순간에만 작품이 완성되니까요. 앞으로 시도해보고 싶은 여러 작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공연적인 요소를 가미한 VR 작품입니다. 퍼포먼스와 연극 부분을 주심이 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딱히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진행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지만 계속 연구를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몇 년 전에 1951년 경기도 지평리에서 치러졌던 지평리 전투에 참여한 고 참전용사 박동화 용사님과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잊어버린 전쟁이라는 작업을 진행해 보고 싶습니다.